토크는 또 슬립에 비례하는 특성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네요. 그죠? 회전 속도가 증가해서 우리가 실은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슬립이 어때요? 작을 때죠. 슬립이 작아야지 회전 속도가 빨리 돌겠죠. 자, 그때 되면 자, 토크는 또 슬립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반비례하고 기동할 때 기동이 끝날 때까지는 반비례 특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동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뭐다? 비례하는 특성이 있고. 자, 이때 안전운전 영역의 슬립은 0.3에서 자, 0.1 정도가 안전하게 얘가 토크를 형성해서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5번에 봤더니 5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 5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크 중에 가장 큰 토크. 그죠? 자, 최대 토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6번은 기계적 출력이래요. 자, 실질적으로 기계적 출력은 이와 같이 이 빨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7번은 자, 전동기 효율은 이와 같더라. 자, 이와 같더라. 그냥 그런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표가 있어서 자,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속도와 슬립과 토크와의 관계 곡선 중에 자, 2번 곡선 있죠. 그죠? 토크를 나타내는 2번 곡선. 그리고 토크가 가장 컸을 때의 토크가 자, Tmax라고 써있는데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 곡선의 일부를 이 곡선 하나만을 표현한 게 두 번째 그래프예요. 토크가 자, 처음에 기동을 할 때는 처음부터 토크가 크지 않고 자, 토크만 얘기할게요. 토크가 자, 우리가 부하가 주어지는 토크, 부하 토크보다 커야지 얘가 기동하겠죠. 부하가 꽉 잡고 있는데 얘가 못 돌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전동기는 내가 걸어주는 부하보다는 토크 자체가 원래 커야지 얘가 갖고 들어갈 건데 처음에는 기동 토크가 작다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 이게 천천히 얘가 됩니까? 돌면서 어떻게 토크가 최대가 되고 그때의 토크를 넘어가서 얘가 이제 점점 다시 작아지면서 부하 토크에 맞는 전격 토크로 운전을 하게 될 거예요. 윙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안정된 그 지점에 오게 되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요 그림 하나가 그 아래 그려진 그림이 요거 하나예요. 요 하나의 그래프를 우리 책에 하나만 그려놨죠. 자, 위 식에서 슬립에 대한 토크의 변화를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 속도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해서 자, 아래 속도 특성이다 해서 S는 1, 또 S가 1과 저 끝에는 S가 0. 자, S1 아래다가는 뭐였으면 돼요? 속도가 N이 뭐다? N이 0이고 N이 0. 자, 여기는 자, 슬립이 0이니까 속도 N은 공기 속도 NS와 같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죠. 그죠? 자,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여기 봤더니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최대 토크 TM은 전격 부하 상태 토크의 자, 160% 이상이다. 그래서 자, 원래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 토크는 요 값이지만 최대 토크는 얘가 얼마다? 160% 1.6배 정도 이상에서 최대 토크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토크를 자, 이 토크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까 건선형에서 뭐가 있었어요? 자, 건선형에서 이제 토크가 나오니까 저 옆에 뭐가 나왔습니까? 건선형 회전자가 있죠. 그죠? 자, 건선형 회전자가 있어서 지금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건선형 회전자에 뭐가 있어요? 가변 저항기가 있죠. 자, 가변 저항기는 뭘 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2차 저항을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2차 저항에다 가변 저항을 내가 플러스 할 수 있으니까 그 저항값을 크게 할 수 있는데 이 가변 저항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이 뭐 저항을 크게 해서 기동 조리를 줄일 수 있고 또 기동 토크를 키울 수 있고 기동 토크를 키울 수 있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저항이 하는 일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가변 저항을 움직였더니 가변 저항을 조정을 시켰더니 슬립이 바뀐대요. 아까 제가 그 얘기 잠깐 했죠. 자, 가변 저항 2차의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2차 저항을 변화시키면 그 2차 저항의 배수만큼 슬립이 바뀐답니다. 자, 슬립이 바뀌어서 이 토크 값이 어떻더라? 슬립에 의해서 자, 토크가 점점점 큰
값의 토크를 시작합니다. 자, 큰 토크를 내는 거예요. 슬립이, 자, 거기 봤더니 토크 T는, 자, 토크 T 맨 위에 있는 식을 봤더니 T는 S분의 R2 더트라고 해서 슬립에 뭐라고 해야 돼요? 슬립에 비례하나요? 슬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토크가 큰가? 왜냐면, 자, 슬립이 크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자, 일단 슬립이 크다는 얘기는, 자, 회전하는 속도에서 슬립이 커졌으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자, 우리가 속도가 느리면 토크가 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속도와 토크 관계 보면 일반적인 전동기를 봤을 때 속도가 느려지면 토크가 크더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토크가 커진다라는 거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느려지면 슬립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자, 속도가 슬립이 크면 속도가 적고, 그 속도가 크면, 아니, 슬립이 크면 속도가 작고, 그러면 토크는 커지죠. 토크하고 슬립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또 올려야 돼요? 반비례예요 또? 자, N은 1-S의 NS잖아요. 그죠? 자, 슬립이 커지면 속도는 작아지죠. 근데 토크는 속도하고 반비례 관계니까. 자, 그래서 슬립이 커지면 속도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2차 저항을 조절해서 슬립을 키우면 토크가 어떻더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슬립이, 자, 지금 2차 저항을 내가 조정해서, 자, 토크를 어떻게 된 거예요? 토크를 여기에 있을 때, 2차 저항이 R1만큼 되어 있다라면, 여기서 R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저항을, 자, 실은 이제, 우리가 2차 저항을 R2에다가 R을 해갖고, 요만큼의 크기를 바꿨어요. 여기는 가변 저항을 움직여서. 근데 내가 가변 저항을 움직여서 얘를 원래 가지고 있는 저항의 2배로 움직였어. 이 저항값이 가지고 있는 값을 R이라고 한다면 이 값의 2배만큼 크게 R값을 또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R값 2차 저항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더라? 슬립이 커지면서 뭐가 발생하더라? 토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작 기동 토크가 커지는 거예요. 기동 토크만.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할 때 그 받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기동 토크가. 이게 유도조절의 특징인데, 그래서 슬립 2차 저항 R값을 변화시켰더니, 자, 이 값을 변화시켰더니 R2 플러스 R이라고 하는 2차 저항이 변화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슬립도 변화하기 때문에 2차 저항에 의해서 슬립이 얘가 N배 되면 슬립도 N배로 똑같이 따라서 바뀌더라 해서 이거를 비례추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비례추이가 되면, 자, 그 특징은 봤더니 최대 토크는 자, 변함이 있대요, 없대요? 최대 토크는 변함이 없대요. 자, 이거 원래는 우리가 수식으로 해야 되는데 수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암기할게요. 자,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는 권선형 회전자의 2차 저항을 가변을 시켰더니 슬립이 바뀌더라. 앞에서 응용은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 2차 저항에 따라서 토크가 변하게 되더라. 그죠? 자, 토크도 변하게 되고, 우리 아까 속도도 바뀐다고 했고, 효율도 좋아지더라라고 하는데, 자, 2차 저항을 크게 했더니 슬립이 커지면서 토크도 커지니까, 자, 1배 했을 때 요만큼, 2배 했을 때 요만큼, 3배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토크가 최대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돼요?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점점 앞으로 오죠. 그죠? 자, 제가 아까 슬립이 커지면 토크가 커진다고 했죠? 자, 슬립이 커지면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자, 최대 토크가 발생할 이 시점만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 토크는 크기가 바뀌는, 비례추이를 함으로 인해서 크기가 바뀌지 않고, 다만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의 범위가, 자, 슬립 그 시간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최대 토크가 발생할 시점을 우리가 슬립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 자, 외부 저항이 클수록 낮은 속도에서, 속도가 여기가 낮죠? 여기 높고, 자, 낮은 속도
속도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한다. 낮은 속도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한 낮은 속도의 슬립이 클 때죠. 그죠? 슬립이 클 때, 자, 최대 토크가 발생하고,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만? 2차 저항이 있는, 가변 저항이 있는 뭐에서만? 건선형에서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건선형 근동기에만 가능하고, 자, 농용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2차를 조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비례추이가 가능한 거 뭐다? 아, 내가 2차 저항을 움직였더니 슬립이 n배가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n배로 바뀌는 것들이 뭐다? 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토크가 있고, 자, 1차 전류도 바꾼대요. 또 2차 전류와 1차 입력. 자, 우리가 넣는 입력도, 자, 뭐에 의해서? 저기 있는 외부 저항에 따라 달라지다. 1차 입력과 역률. 그리고 동기 와트라고 되어 있죠. 자, 동기 와트, 이런 것들이, 자, 비례추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차피 동기 와트는 토크니까, 그래서 토크와, 자, 비례추이 가능한 거는 토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1차 전류, 2차 전류, 1차 입력. 이러해서 우리가 1차, 1차에 들어가는 전류와, 자, 입력이 또 어떻더라? 비례추이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역률. 역률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비례추이 가능한 거는 토크와 1차 전류나 1차 입력, 그리고 뭐다? 역률을 비례추이 할 수 있다라고요. 토인력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비례추이 불가능한 거는 우리가 부하를 바꾼다고 해서 슬립 S가 N배로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게 뭐 출력, 효율, 뭐 동기, 속도나 동소는, 자, 비례추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죠. 비례추이라고 하는 게 저 위에 봤더니, 자, 1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자, 슬립 또는 속도에 의해서 토크 곡선은 2차 저항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또 2차 저항이 n배가 되면 슬립도 n배로 되어 토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자, 어떻더라? 자, n이 0 정지해 있을 거고, 자, n이 ns로 회전을 할 거고, 근데 이때 슬립은 정지해 있으니까 슬립은 1이고, 자, 슬립은 0이 되는데, 얘를 돌려야 되니까, 자, 처음에 갖고 있던 기동, 얘가 원래는 부하 토크가 있어야 되는데 부하 토크보다 조금 더 크게 기동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전동기 처음부터 최대 토크로 기동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런 그래프로 나타내서 어느 정도 자기 부하에 오게 되면 그 근방에서 토크를 발생할 거고, 이 부분을 우리가 슬립이 얼마다, 우리가 슬립을 1로 만들진 않잖아요, 기기를. 그죠? 자, 슬립 봤더니 뭐 5%, 뭐 그렇게 다 되어있네요. 5%, 4%라고 하면 그 지점에 와서 이 토크로 얘가 운전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슬립에 따라서 그 토크 값이 바뀌니까 슬립을 좀 더 키워주면, 자, 키워주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토크가 어때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슬립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뭐를? 2차 저항을 변화시켰더니, 이 2차 저항이 외부에 있는 2차 저항과 가변 저항이 2차 저항과 연결해서 2차 저항이 n배 되면 슬립도 뭐하더라? 여기가 0.6이었던 게 2배 증가하게 되면 0.6이 될 거고, 그렇게 증가하더라. 그래서 증가해서 이 값이 어쨌든 기동하는 값 자체가 커지니까 동작하는 값도 커지겠죠. 동작하는 값도 커지겠더라. 그래서 3배 한다라고 하면 3배 이렇게 커지더라. 자, 그래서 슬립이, 자, 2차 저항에 비례해서 몇 배 된다? 2차 저항이 증가한 만큼, 그 배수만큼 슬립도 증가한다. 우리가 비례추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전동기를 쓸 때 내가 큰 토크를 내고 싶어. 큰 토크를 내야 될 때 있죠.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미싱을 받고 싶어요. 산업용 미싱을 보면 산업용 미싱은 얇은 것도 받고 두꺼운 것도 받아요. 그죠? 천에 따른 어떤 거는 가죽 작업하는 미싱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얇은 천들을 박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미싱을 하나 해먹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왜 널 믿고 그걸 줘가지고 부장됐을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천에 따라서요. 우리 천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천천히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드르륵 밟으면 어때요? 얘는 토크는 센데 너무 얇으면 어때요? 문제 생기죠. 그 안에서 문제 생기니까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외부니까 지금 이제 산업용 그 미싱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외부에서 여기 있는 2차 저항 같이 속도를 조절해 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뭐그 버튼을 눌러서 조정하는 게 있을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로터리 스위치가 있어요. 로터리 스위치가 있으면 내가 얇은 천을 박을 때는 힘을 조금만 하면 돼. 대신 빨리 가죠. 근데 두꺼운 천을 박을 때는 해도 안 박혀.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얘가 박혀야 안 박혀요. 안 바꿔요. 그래서 이제 토크를 좀 크게 하고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그런 다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2차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결해 주는 거에 따라서 속도도 바꾸고 토크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얘가 힘있게 천천히 바뀌는데 내가 한참 가다 이렇게 계속 더더더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시점을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이 너무 늦게 오면 안 되니까 이 시점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토크를 최대로 유지하면서 쓰고 싶어요. 그럼 슬립 S를 얼마라고 놓고 놓으면 그 토크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게 뭐다? 이 비의 추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 최대 토크를, 자, 토크 자체가 전압의 입력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근데 슬립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 토크가 내가 그 원래 나오던 토크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 토크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슬립을 조정을 해서 내가 그 최대 토크가 천천히 올 거냐, 천천히 어느 구간에서 쓸 건지를 슬립을 조정해 주면서 내가 어느 구간에 쓸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다시 봅니다. 비례 추이. 자, 비례 추이는, 자, 토크는 위의 식에서, 자, S분의 R2 더트. 자, S라고 하는 건 슬립을 의미하고요. 자, R2 더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봤던 여기 2차 저항, 원래 회전대 있는 R2와 여기는 외부 가변 저항을 연결해서 나온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R2 플러스, 자, R2 플러스 라지 R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거의 함수가 되어서, 자, R2 더트를 N배하면 슬립 S도 N배로 변화하여 토크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와 같이 슬립은 2차 저항을 바꿈에 따라 여기에 비례해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한답니다. 거의 밑줄. 자, 슬립은 2차 저항을 바꿈에 따라 여기에 비례해서 변화하더라. 자, 우리 문제에서는, 자, 저항을 N배하면 슬립도 N배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문제는 2차 저항을 N배로 하면, 자, 슬립도 N배로 따라서 변화하더라. 그거를 비례추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봤더니 동그라미 2번에 2차 회로의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선형 유도전동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질을 어디에? 속도 제어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례추이는 2차 저항이 있는 건선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크도 제어할 수 있고 속도도 같이 제어할 수 있다. R2 더트의 외부 저항 R을 연결하여 2차 저항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뭐 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2차 저항을 N배하면 슬립도 어떻게 된다? N배 된다는 거. 자, 그래서 3페 넘어와서 3번에, 자,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다. 자, 그런가요? 자,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값을 크게 넣어줬더니, 자, 슬립 S가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도 변화하지만 뭐가? 기동 토크도 N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으며, 자,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도 비례추이 성질을, 자, 가지지만 2차 동손, 자, 전체 출력, 전체 효율, 2차 효율은 비례추이 성질이 없다라고 됩니다. 자,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 아까 봤더니 S분의 R2의 형태로, 자, 요런 인자들을 갖고 우리 식을 정리하다 보면 아까 토크는 분모에 S분의 R2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요런 걸 갖고 있는 게 다 비례추이 가능. S값에 따라서 R값이 바뀌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를 비례추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요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뭐다? 아까 토크. 자, 1차 전류와 1차 입력. 자, 1차 전류와 1차 입력. 그리고 역률이 비례추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토크, 또 1차 전류, 1차 입력이니까 1. 전류 해서 전류 I와 똑같이 봐서 1. 그 다음에 역률, 그래서 토, 인력 기억하세요.
자, 이거 왜 2차 동선이나 출력, 뭐 전체 효율과 자, 2차 효율은 비례추이 성질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또 요점 정리에 보면 자, 비례추이라고 해서 유도전동의 속도 특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3번에 유도전동의 속도 특성 해서 비례추이를 이용한다. 여기 아까 금방 뭐라고 했어요? 비례추이 이용해서 속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최대 토크는 항상 뭐하더라? 일정하다. 최대 토크는 변함이 있다 없다? 최대 토크는 변함이 없다. 자, 외부 저항이 클수록 낮은 속도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하죠. 그죠? 자, 외부 저항이 클수록 낮은 속도에서 자, 최대 토크가 발생하고, 즉 슬립이 클수록 최대 토크가 발생하고요. 자, 비례추이 가능한 건 뭐다? 토크, 1차 전류와 2차 전류, 1차 입력까지 해서 이거 역률, 그래서 토일력이라고 쓰세요. 토일력. 이거는 비례추이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농용일 때는 뭐하더라? 자, 농용일 때는 비례추이 할 수가 없다. 자, 비례추이 2차 저항을 가변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 비례추이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다시 자, 이 경기 있어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와서 자,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기사감 얘를 그려야 돼요. 손으로요? 에? 손으로 그린다고요? 네. 뭐 강사들만 그리면 돼요. 강사들만 그리면 이거 누가 그리겠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그 등값 회로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서 이거 그리는 거예요. 자, 봤더니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해서 자, 실부하 시험을 하지 않고 자, 등값 회로를 기초로 우리 아까 그랬던 그림 있죠? R1, X1 해가지고 이렇게 등값 회로 그렸던 거, 그 회로를 기초로 해서 전류, 역률, 효율, 슬립, 토크 등을 구할 때 쓰는 그래프가 바로 여기 있는 헤일랜드 그래프라고 한답니다. 얘를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해요. 그래서 유도전동의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부하심 하지 않고 그냥 글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더라. 자, 이거 할 때 자, 필요한 시험들이 몇 가지 있답니다. 이걸 작성할 때 필요한 시험들이 자, 저항 측정 시험이 있고요. 무부하 시험, 자, 구속 시험이라고 하는 걸 해서 여러분이 그 지난번에 변압기 할 때 자, 우리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했죠? 했나요?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했나요? 했던 것 같죠? 무부하 시험이라고 하는 건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흐른 전류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고, 자, 부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차를 단락해 놓고 거기에는 단락 전류와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 구했잖아요. 자, 그리고 동선도 구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헤일랜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런 등가 회로를 그려서 여기에서 각각 나와 있는 값을 여기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선, 여기가 철선, 1차 동선, 2차 동선 여기 나와요. 네,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시험이 뭐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자, 실부하 시험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렇게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요 원선도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요 원선도 이름 뭐다? 헤일랜드 원선도. 자,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하고, 우리 요점 중에 지금 나와 있죠? 헤일랜드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이 필요하더라? 자, 저항 측정 시험이 필요하고요. 저항을 측정하고, 자, 무부하 시험도 필요하고, 자, 구속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더라. 우리 저항 측정 시험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저항, 동선이네. 그죠? 동선을 구할 수 있고요. 1차 동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무부하 시험은 뭐였어요? 철선을 구할 수 있죠, 거기서.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무부하 시험에서는 여자 전류와 철선과 여자 어드미턴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철선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철선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자, 단락 시험. 자, 구속 시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동손 구할 수 있죠. 자, 동손을 구할 수가 있다. 임피던스 와트가 뭐다? 동손이다. 부하의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한 손실, 동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임피던스 와트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 단락 시험을 통해서는 동선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헬랜드 원선들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 시험은 무엇인가 물어봐요. 아닌 것은 물어보기로 하겠죠. 아닌 것은 물어보니까 이거 저항, 무시, 구속. 그 저항하면 무시하고 구속해라 그러네. 저항, 무시, 구속. 자, 저항 측정 시험,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무부하는 부하를 걸지 않았으니까 다른 말로 개방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개방 시험. 구속 시험은 다른 말로 뭔가 구속했다 해서 단락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저항, 무시, 구속. 자, 그래서 저항, 무시, 구속 기억하세요. 어느 책에는 또 이렇게 단락 시험, 무부하 시험, 저항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속 시험이 단락 시험하고 같은 말이다라는 거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또 단무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일단 저항하면 무부하 시험 무시하고 구속해라. 자, 저항하면 무시하고 구속해라. 저항, 무시, 구속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유도전동기의 기동, 운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유도전동기의 운전. 자, 유도전동기 운전하려면 먼저 기동도 해야 되고, 자, 기동하고 나면 속도 제어해야 되고, 그죠? 자, 속도 제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멈춰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유도전동기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전기를 넣어서 얘가 움직이게 하는 걸 기동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전전압 기동이라고 할게요. 자, 전전압이란 얘기 뭐예요? 전압을 전체 다 걸어줘서 기동하는 거를 전전압 기동이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동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기동 전류가 너무 크니까. 그죠? 자, 기동 전류가 크게 되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기기들이 다 그 전류에 맞도록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동 전류에서 코일이 소손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동 전류를 줄여야 되는데, 자, 전압이 작을 때는, 자, 또는 용량이 작을 때는 전압도 작을 거니까, 자, 그래서 전체 전압을 다 인가해서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자, 봤더니, 여기 있는 전전압 기동은 5kW 이하의 소용량에서, 5kW 소용량의 모터에서는, 작은 모터에서는, 실은 5kW도 엄청나게 커요. 그죠? 제가 저기 있는 게 지금 4분의 1마력 0.2kg 0.2kg인데 5kg면 엄청나게 크겠죠. 아마 혼자 들기 힘들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5kW 소용량의 전동기는 자, 그냥 전압을 바로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한다? 자, 전압을 그냥 넣어주더라 해서 전전압 또는 직입기동이다. 직접 넣어주더라. 직입기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점 정리에 보면 전전압 기동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직입기동이다라고 쓰세요. 직접 넣는다. 직접 입력한다. 직입기동법. 직입기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Y델타. 우리 Y델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자, Y 기동과 델타의 상에는 실은 자, 전압이 처음에 기동할 때 Y로 기동을 하고 어느 정도 토크가 증가해서 제자리 속도를 잡으면 델타로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동시는 Y 계열선을 하고 자, 운전시는 델타 계열선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동기를 처음에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에 실은 어때요? 기동 전류가 우리가 5배에서 8배까지 터진다고 하니까 기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 어때요? 전류가 줄겠죠? 기동할 때만 전류가 크고 이렇게 안 움직이고 움직여야 되니까 기동할 때만 좀 크고 얘가 한번 움직이려면 그 관성에 의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동 전류가 작아져요. 그래서 기동할 때는 기동 전류가 크고 자, 어느 정도 기동이 늘어나면 기동 전류가 떨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으니까 그냥 전전압으로 기동을 하는 거고요. 지가 알아서 거기서 그냥 적당하게 하게. 근데 여기는 용량이 어때요? 원액이 15kW 이하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죠. 용량이 크니까 그냥 전체 전압을 넣게 되면
기동 전류가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러면 전압을 낮춰서 넣을까?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220과 380이 되는 거는 뭘로 한다? 처음에 기둥을 Y로 넣어야지. 내가 똑같은 삼각이라고 해서 델타를 넣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권선이 커진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동기를 기동하더라도 내가 기동할 때는 뭘로? Y로 가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기동이 되고 나면 수초라고 해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뭐 10초 이내에 다 어느 정도 그 범위까지 올라오니까 뭐 3초, 뭐 5초 뭐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기동력이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 얘가 델타로 운전하게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전류가 작으면 어때요? 빌빌거릴 거 아니에요. 기동할 때만 조금 전류를 작게 하고 정상적으로 어느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일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전류값이 커야겠지. 그죠? 그래서 Y 델타 기동을 쓰는데 Y 기동할 때는 한상에 들어가는 전압 자체가 낮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감전압 기동이다. 전압을 낮춰서 하는 기동법들이 되겠더라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기동 시 Y 결선을 하고 운전 시에는 자, 델타 결선을 하더라. 자, Y 결선을 하게 되면 기동 전류가 얼마 준다? 3분의 1로 준다는 거. 대신에 토크도 3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델타로 바뀌게 되면 기동 전류가 3배 커지는 거고 토크도 3배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선생님 그러면 자, 기동할 때 Y 기동하고 운전할 때는 델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하다가 내가 바꿔야 되나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꾸는 순간 이거 꺼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MC를 2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MC를 그동안 2개 썼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실습했던 건 뭐였어요? 각각 따로따로. 자, MC 하나, MC 2개, 모터를 2개 다는 것처럼 표를 꾸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MC를 2개 써서 Y 기동할 같은 모터에다가 MC를 2개 다는 거예요. 그래서 Y 기동할 때는 Y로 동작할 수 있는 MC를 자, 그러니까 MCY라고 해서 자, MC를 하나 동작시키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T조 후에 되면 MC 1번 꺼버리고 MC 2번에 의해서 델타 운전을 하게끔 회로를 꾸며야 돼요. 해야겠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기동식 자, 우리가 하냐고요?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 전동기 할 겁니다. 자, 전동기 이제 정형하고 Y 델타를 해야 되니까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기동식 Y 결선 델타 운전을 하는데 얘는 언제 쓰다? 자, 5 내지 15kW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감전압 기동 또는 감압 기동으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자, Y 델타 기동을 한 이유는 뭐다?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Y 델타 기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동 전류도 3분의 1 되고 토크도 3분의 1이 되죠. 기동 전류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액터 기동이다 라고 해서 리액터는 자, 모터로 들어가는 요거 리액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냥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직입 기동이 되죠. 그죠? 근데 일단 리액터를 써가지고 기동할 때만 리액터를 써서 가게 되면 리액터는 뭐가 있어요? 저항값이 있겠지. 그죠? 저항값이 있으니까 모터에 들어가는 값이 그 저항에 비례해서 여기서 전압값이 걸릴 거니까 조금 걸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리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동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리액터는 기동 시에 리액터를 넣어서 자, 리액터의 전압 강압만큼 낮추어서 기동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직입 기동할 때 직입 기동이 아니라 여기 연결 스위치를 넣어서 리액터를 연결해서 기동할 때 얘로 하고 기동할 때 얘로 하고 기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 요렇게 요렇게 하게끔 동작을 하는 게 리액터 기동. 자, 이 리액터 기동은 자 15kg 정도 이하라고 했는데 Y 델타하고 같이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주로 우리는 Y 델타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Y 델타 15kW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데 탭 전환에 따라서 기동 전류와 자, 기동 토크의 조절도 가능하고 최소 기동 토크의 감소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15kg 정도. 자, 그래서 리액터 기동은 얘한테 붙여갖고 잘 안 나와. 시험 문제. 자, 얘는 이 기본.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Y 델타. 기동 전류를 3분의 1을 줄이기 위해서 Y 델타를 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동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Y 델타 기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동 보상 기법. 자, 기동 보상 기법은 당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입니다. 얘랑 비슷하죠? 리액터에다가 리액터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1대1 변압기. 당권 변압기 1대1 변압기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다가 탭을 넣는 거예요. 그 당권 변압기에다가 탭을 50, 65, 80 이렇게 탭을 넣는답니다. 그래서
그 이 단권 변압기를 통해서 기동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요건데 여기 있는 리액터 대신 뭐 쓰는 거예요? 단권 변압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단권 변압기를 사용해서 기동하는 기동 보상 기법은 15kW 이상에서 Y 델타보다 더 크네. 그죠? 자, 15kW 이상에서 사용하고 자, 대용량의 팬이나 송풍기, 원심 분리기 구하에 사용한답니다. 유도 전동기를 돌릴 때 여기 뭐를 통해서 단권 변압기에 중간 탭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어때요? 조금밖에 안 걸리겠죠? 그죠? 단권 변압기 탭을 이용해서 전압이 반에 지금 여기 50% 이렇게 들어와서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일 이렇게 안 쓰고 이 반만 써서 들어오겠다 한 게 기동 보상 기법이다. 부족하신 거니 몰라도 돼요. 자, 그냥 우리 뭐다? 15kW 이상이면 뭐다? 기동 보상 기법. 또는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쳐 우리 콘돌포 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 어딘가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15kW 초과되어 있는 것은 콘돌포 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리액터 기동과 그 기동 보상 기법을 적절히 연결한 거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321페이지 책 볼게요. 자, 321페이지 책을 봤더니 자, 기동법. 자,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5배 이상의 큰 전류가 흘러 건선을 가열시킬 뿐 아니라 전원 전압을 강화시켜서 전원 계통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지금까지 본 건 다 뭐다? 농형이에요. 자, 농형. 자, 전전압 기동. 자, 우리 책에는 6kg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5kg로 문제가 나오니까 5kW 이하의 소용량에 쓰이며 자,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600% 정도가 흐르게 되어 큰 전원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리액터 기동법. 자, 전동기 전원 측에 직렬 리액터 일종의 교류 저항기를 연결하여 기동하는 방법으로 중대용량의 전동기에 채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동법이 곤란한 경우 기동 시에 충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전전압 기동에다가 아까 직입 기동 썼죠. 자, Y 델타 기동법. 자, 10 내지 15kW 이하의 자, 중용량의 전동기에 쓰이며 이 방법은 고정자 건선을 Y로 하여 자, 상전압을 줄여 기동 전류를 줄이고 나중에 델타로 하여 운전하는 방식이다 라고 있죠. 자,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얼마? 3분의 1로 줄어들지만 기동 토크도 3분의 1로 준다. 자, Y 델타 기동 밑줄 10 내지 15km 이하 밑줄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3분의 1로 또 기동 토크도 3분의 1. 자, 그럼 밑줄 치세요. 자, 기동 보상 기법. 자, 15kW 이상. 자, 15kW 이상의 전동기나 고압 전동기에 사용하며 단권 변압기를 써서 자, 공급 전압을 낮춰 기동하는 방법으로 자, 기동 전류를 1배 이하로 낮출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뭐다?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되어 있죠. 자, 농형 유도 전동기 5kg 15kg하고 교재하고 다른데 5kg에서 15kg. 교재는 10에서 15kg.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유도 전동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에 여기가 5에서 10으로 나와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네. 중용량이니까 어쨌든 5kg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Y 델타 씁니다. 그래서 자, 5에서 10으로 바꾸세요. 이게 책을 쓴 사람마다 출판사마다 달라서 말들이 조금 달라요. 말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자, 이렇게 하도 잠깐 쓰죠. 시간이 안 가는